5월 마지막 주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우리나라 최서북단에 위치해 있는 백령도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이었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관광지와 캠핑할 수 있는 박지 정보, 가는 방법과 각 섬들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4박 5일 여행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자전거 캠핑 컨셉으로 다녀왔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전거를 가지고 배를 탈 수 있는 인천항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쯤 출발을 해서 3시간 정도 걸려서 인천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해도 뜨고 평화누리 자전거길과 경인 아라뱃길 자전거길, 인천 시내를 지나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기에 길이 안전한 편이었고요. 운동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전 7시쯤 인천항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 주차장 종일 주차는 하루에 최대 10,000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정 가보고 싶은 섬 앱을 통해서 미리 표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전거 배에 싣고 가야 하니까 당일 매표소 창구에서 자전거 표도 구입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자전거 요금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배표 사고 탑승할 때 신분증 있어야 하니까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8시 좀 넘어서 탑승을 할 수 있었고요. 8시 30분에 출발하는 코리아 프라이드호를 타러 갔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4박 5일 동안 다닐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배는 하루에 2번 오전 8시 반, 오후 12시 30분에 운항을 합니다. 자전거나 큰 짐들은 배 뒤쪽 화물칸으로 가서 실으면 됩니다. 꽤 공간이 넓어서 자전거 여러 대 실을 수 있었습니다. 코리아 프라이드호는 1층으로 된 여객선으로 좌석이 아주 많습니다. 일반석부터 비즈니스, 프리미엄 1등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수유실, 흡연실, 반려동물 보관실도 따로 있습니다. 캐리어를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정수기와 핸드폰 충전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 일반석에 앉았는데 4시간 동안 나름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객선이 꽤 구조가 좋게 되어 있고 편하게 여행하기 좋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류도 판매합니다. 배가 크기 때문에 배멀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인천대교를 지나면 바로 속도를 올려서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로 갑니다. 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인천시민은 섬에 가는데 요금 1,500원이고 그 외 지역 주민들은 7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시거나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시면 1년에 3번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섬에서 1박 이상 있어야 하고 주말에는 할인 요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백령도 왕복하는데 55,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12시 좀 넘어서 드디어 백령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4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령도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령도는 과거에 백학이 알려줬다 해서 백학도라고 부르다가 오늘날 흰백과 날개령을 써서 백령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섬들 중에 14번째로 큰 섬이기도 합니다. 백령도 영귀포항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백령도는 해안가를 따라서 관광지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닙니다. 숙박시설부터 식당도 많이 있고 렌터카 업체들도 있습니다. 또 자주는 아니지만 백령도를 돌아다니는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정 캠핑을 할 수 있게 자전거에 짐을 싣고 백령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섬인 만큼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들이 꽤 많이 있어서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다닐만 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관광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백령도 첫 번째 관광지는 끝섬 전망대입니다. 섬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다녔는데요. 용기포 신항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끝섬 전망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오전 9시부터 관람 가능합니다. 끝섬 전망대는 주차장과 화장실이 잘 되어 있고 자전거로 오면 오르막길을 올라와야 합니다. 연평도 포격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섬 백령도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설자분도 계셔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체온점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백령도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과 자연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5분 정도 되는 영상 볼만했고요. 다양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끝섬 전망대에서는 바로 앞으로 북한 땅이 보입니다. 스마트 망원경도 있고 근황 망원경도 있습니다. 끝섬 전망대에서 보이는 북한 땅 황해도와 옹진 쪽의 모습입니다. 저도 파주 임진각 이후에 북한 땅을 보는 건 두 번째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백령도 한이해변입니다. 여기는 점박이 물범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낮에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백령도 폐총도 여기 한이해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점박이 물범이 살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이해변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이색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해변에 있는 기둥들은 간첩들 대비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물범 바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잠시 쉬어가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간 여행지는 백령도 시내 쪽에 있는 심청각입니다. 심청전의 배경무대가 백령도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 인당수가 보이는 곳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요금 안내가 되어 있지만 돈을 받는 분이 없어서 그냥 입장하였습니다. 심청각 여기도 화장실과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백령도 와서 심청정 배경 무대가 여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청각은 판소리부터 설화들까지 심청전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습니다. 박물관처럼 다양한 내용으로 1층과 2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청각도 백령도에서 빠질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백령도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고 먹거리와 특산물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청각 2층에서 바라본 임당수 바다입니다. 효녀 심청전 동상도 있습니다. 날씨만 좋다면 바다 건너편으로 북한 땅이 보일 것 같습니다. 심청각도 오는 길은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고 오기 약간 힘들었습니다. 심청각에 포랑 전차도 전시되어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청각에 텐트를 쳐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캠핑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청각에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다음 관광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봉포구에 가서 사자바위를 봤습니다. 지금 보는 바위가 사자바위인데요. 사자처럼 보이나요? 고봉포구는 작은 포구인데 까나리를 잡아서 장업 중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백령도가 까나리 액젓이 유명해서인지 곳곳에 까나리 공장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용꽃마을에 백령, 현심청, 효 테마파크가 있는 곳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에서 가장 끝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두무진까지 열심히 갔습니다.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서 두무진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두무진은 백령도에 있는 관광지들 중에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지답게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장료 없이 무료 관람 가능하고요. 바로 산책로를 따라서 가봤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비석이 있고 본격적으로 두무진을 보러 가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리 힘들지는 않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충분히 다들 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통일 기원비도 있고 전망대도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무지는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운장미가 아름답고 다양한 기암 개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다 담기 힘들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두무진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좋고 바닷가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망대에서 보시면 광해군이 극찬했다는 선대함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형제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에 코끼리 바위도 있습니다. 작은 동굴 같은 곳도 있고요. 주변에 쓰레기는 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색다른 풍경을 보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두무지는 유람선도 있는데요. 보통 오후 4시부터 운행되는 유람선 타고 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람선 타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해서 운행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인 요금 21,000원이고요. 관광객이 많으면 그만큼 더 자주 운행이 됩니다. 연락처는 032-836-8088입니다. 두무지는 무조건 가봐야 할 곳입니다. 백령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두무진 가는 길과 벗어나는 길이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천안함 위령탑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도 화장실과 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 작은 매점도 있습니다. 역시나 위령탑까지 가는 짧은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천안함 위령탑도 관광 코스로 사람들이 꼭 가게 되는 곳입니다. 천안함 숭조원 46용사의 희생을 가리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또 천안함 위령탑 주차장 근처에 연화리 해안이 있어서 잠시 바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백령도를 처음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두무진 쪽 언덕길 빼고는 다닐만 했습니다. 여기는 중화동 포구이고요. 중화동 교회를 보러 갔습니다. 중화동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교회인데요. 지금 보이는 건물이 원래 교회이고 위쪽으로 새로 지은 중화동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 만큼 더 잘 보존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여행 다니면 사찰이나 성당, 교회도 가보곤 합니다. 중화동 교회도 아담한 사이즈의 평일이어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둘러보기 좋았습니다. 중화동 교회 근처 수협에서 운영하는 까나리 공장도 크게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내부도 잠시나마 둘러봤습니다. 이제 용트림 바위를 보러 가는 길에 400년 노송도 보고 싶었는데 어딘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트림 바위로 갔습니다. 여기도 주차장과 화장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포토존도 있네요. 여기는 둘째 날 갔었는데 짐을 놔두고 다녀서 한결 가벼웠습니다. 용트림 바위는 용이 승천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남포리 숲곡 구조가 있는데 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용트림 바위 이곳은 해설사 분들도 있고 철새인 갈매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벼락을 맞아서 뿔 부위가 떨어졌다는 용트림 바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모양의 용트림 바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바다에 까나리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봄부터 8월까지 노랑부리 갈매기들이 매년 와서 새끼를 낳고 함께 떠난다고 합니다. 갈매기 새끼는 이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있어서 계단을 따라 가봤습니다. 여기저기 갈매기 똥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이날 갈매기들 엄청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용트림 바위도 백령도에서 가봐야 할 곳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럼 이어서 백령도에서 유명한 콩돌 해안을 보겠습니다. 콩알처럼 작은 돌들이 많아서 콩돌 해안이라고 하는데요. 모래 대신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돌멩이들이 있는 해변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콩돌 해안은 생각보다 꽤 규모가 있는 편이고 맨발 걷기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도 좋고 안개가 있긴 했지만 충분히 콩돌 해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파는 작은 트럭도 있었습니다. 백령도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진 찍기 좋은 명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사곳 해변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 하루 종일 안개가 많아서 사곳 해변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망대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텐트 치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오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개가 심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백령대교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백령도는 항상 오르막길 다음에는 내리막길이 있고 사곳 해변 쪽으로는 평지길 위주입니다. 그렇게 백령 종합운동장에 갔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있고 바로 옆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이 있는 운동장이 넓게 있습니다. 축구부터 농구까지 다 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작지만 백령대교라고 적혀 있는 다리도 건너갔습니다. 백령대교를 중심으로 바다와 담수호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비석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곳 해변 거의 끝쪽이기도 하는데요. 블로그 보니까 여기서 텐트 치고 잠 분들도 봤습니다. 주차장은 있지만 화장실이 없는 게 단점이고요. 길 건너편으로 사곳 해변인데 밤에 가시면 바로 잡혀갑니다. 저도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잘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화장실 없어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사곳 해변도 안개 때문에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담수호 쪽으로 형충탑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형충탑 여기는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내륙 쪽이기 때문에 텐트 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백령도의 다양한 길들을 자전거 타고 다녀봤습니다. 사곳 마을에 사곳 공소가 있는데 건물이 특이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백령도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관광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사곳 해변입니다. 여기는 천연 비행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변의 모래가 단단해서 예전에는 실제 비행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사곳 해변은 백령도에서 두무진과 더불어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개장도 합니다. 사곳 해변인데요. 서해답게 민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물이 다 들어오면 해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곳 해변은 정말 넓고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파도 소리도 좋고 의자 놓고 하루 종일 바다 보며 앉아있고 싶은 해변입니다. 사곳 해변 주변으로는 평지 위주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변을 다니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전 자전거 타고 해변을 다녔는데요. 끝쪽으로 가면 모래가 폭신해서 빠지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곳 해변은 주차장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곳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였습니다.
제가 간 날 저 말고 다른 분도 백패킹을 오셔서 나란히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쳐도 되는 곳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이곳에서 잠을 자서 저도 쳤네요. 대신 오후 늦게 텐트를 치고 아침에 일찍 텐트를 철수해야 합니다. 주차장 말고 해변 쪽으로는 텐트를 치면 바로 철수하라고 합니다. 주차장이 좋은 게 바람도 막아주고 화장실도 바로 근처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캠핑을 하면서 식사는 주로 라면 위주로 먹었습니다. 도심지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라면에 다른 걸 좀 더 먹고 다녔습니다. 서해답게 해지는 풍경도 매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텐트 가지고 백령도 가시는 분들은 사고대병 주차장이나 백령대교 근처 형춘탑 정도가 텐트 치고 자기에 좋습니다. 섬답게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안개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랑 텐트랑 다 젖었고요. 이틀 밤을 이곳에서 잘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백령도에서 가본 맛집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령도 냉면을 맛볼 수 있는 백령면옥입니다. 황해도식 냉면 맛집으로 인천에도 백령면옥이 있습니다. 수육이랑 박냉면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인천에서 먹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냉면은 어느 정도 먹다가 까나리 액젓 살짝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사곳냉면과 백령면옥이 가장 유명한 백령도 냉면 맛집입니다. 다음은 칼국수 전문점인 장촌 칼국수입니다. 여기도 현지인 맛집으로 오래된 곳입니다. 수육이 꽤 깔끔하게 잘 삶아져서 맛있게 먹기 좋습니다. 칼국수도 굴이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하고 얇은 면발이 인상적입니다. 양도 넉넉하고 맛있게 먹기 좋은 칼국수였습니다. 시내 쪽으로 회 포장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식당들이 있는데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도 있어서 물건 사기에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백령도는 이틀 정도면 다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차로 다니면 더 편하고 좋은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를 타러 용기포항 여객터미널로 갔습니다. 터미널 안에는 매점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대청도나 소청도로 가는 배를 시간에 맞춰서 타면 됩니다. 대청도와 소청도 가는 배편은 하루에 4번 있습니다. 아무래도 푸른 나레오가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푸른 나레오를 타고 대청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차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요금은 4,000원이고 사람은 3,000원입니다. 백령도에서 대청도까지는 30분이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잠시 쉬면서 가기에 좋았습니다. 백령도 가시면 꼭 대청도까지 묶어서 여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빠르게 대청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청도는 엄청 큰 섬은 아니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대청도는 조선 명종 때 수목이 무성한 큰 섬이라 하여 대청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대청도는 백령도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 섬입니다. 대청도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진포항 여객터미널 이곳에서 나중에 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대청도는 자전거 타고 하루 정도면 충분히 섬을 다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대청도도 시내버스가 있고 택시도 한 대 있습니다. 보통 관광하시는 분들은 백령도에서 아침에 와서 오후 늦게 다시 백령도로 갑니다. 그래도 충분히 대청도에서 봐야 할 곳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청도도 섬 오른쪽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간 곳이 거문낭입니다. 제가 내렸던 선진포항에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문낭은 검은 낭떠러지라는 말로 해안가를 따라 검은띠의 바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멀리서 봐야 하고 가까이서 볼 수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대청도는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 꽤 힘든 섬입니다. 생각보다 오르막길의 경사도가 심한 편이고 섬 왼쪽으로는 정말 힘들게 다녀야 했습니다. 다음 관광지로 가는데 바로 오르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청도 대표 관광지 중 첫 번째로 소개가 되는 대청도 옥중동 해안사구를 보러 갔습니다. 전 좋은 길을 놔두고 힘든 길로 가서 고생을 좀 했고요. 진짜 산 바로 밑에 있는 모래 사막을 볼 수가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모래가 있는 사막 한가운데에 낙타 모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기 좋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편이고 동네 어르신들께서 꾸준히 풀을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빠질 수 없는 낙타에 대한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낙타들은 꽤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사진 찍으면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옥중동 해안사구 이곳은 대청도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관광지로 정말 가볼 만한 곳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는 다른 질감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한쪽으로 전망대도 있어서 바로 가봤습니다. 겨울에 여기 모래 사막에 눈이 쌓이면 예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래 사막 이곳에도 화장실과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텐트를 쳐도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길을 넘어가면 대징동 해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래 사막에서 봤던 전만대 가는 길인데요. 하늘 숲길이라고도 합니다. 데크길이 잘 되어 있고 포토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눈에 모래사막 전체를 내려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래사막 바로 옆으로는 소나무 숲길이 있는데요. 울창한 숲길로 산책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옥중동 해변도 한번 바라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게 평지길 위주로 농효 해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농효 해변도 대청도에서 빠질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이곳에서 화장실과 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땐 공사 중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무리 공사 중이어서 지금쯤 공사가 다 마무리됐을 것 같습니다. 농효 해변은 꽤 넓은 해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사진 찍기에도 좋고 쉬어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농효 해변에도 민물과 썰물이 있고요. 대청도를 상징하는 나이테 바위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나이테 바위는 11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게 되고요. 여유롭게 산책하기에도 좋은 농효 해변입니다. 썰물대에는 저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한참을 쉬어 갔는데요. 바닷가 바로 옆이어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청도도 이 바닷가 주변으로는 텐트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대청도는 관광지들이 엄청 많은 편이 아닌데요. 다음 관광지까지 가는데 바로 길이 험난해지면서 힘들게 가야만 했습니다. 백령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속되는 대청도입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다음 장소인 매바위 전망대에 도착하였습니다. 매바위 전망대에는 삼각산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대청도에 매가 많이 있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동상이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바위 전망대는 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주변으로 돈백나무 자생지와 러브 브릿지 다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매바위 전망대는 넓게 공간이 있고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아름다운 경치는 충분히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멀리 매의 형상을 보여주는 수리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청도를 다녔을 때 텐트 치기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가 바로 여기 메바이 전망대입니다. 해안가 쪽으로는 텐트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메바이에서 조용히 쉬었다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메바이에 텐트를 치지 않고 서풍바지를 보러 갔습니다. 메바이 전망대에서 서풍바지까지 가는 길이 대청도에서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엄청난 내리막길을 시원하게 쭉 내려오면 모래울 해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풍바지가 저 멀리 보이는데 지금부터는 오르막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면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됩니다. 자전거를 끌고 그냥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광란도 정자각 근처에서 삼각산 등산로 입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삼각산 등산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광란도 정자각 이곳에서 일단 쉬었습니다. 광란도 정자각 이곳에서 서풍바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대청도에서 텐트를 가장 많이 치는 장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란도 정자각과 서풍바지에 텐트 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시끄럽게 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광란도 정자각이나 서풍바지에 텐트 치고 잘 생각으로 대청도에 왔습니다. 해설사 분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곳에서 텐트 치고 자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서풍바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광란도 정자각 아래쪽으로도 정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바람이 꽤 많이 불어옵니다. 대청도 최고의 절경을 볼 수 있는 서풍바지는 광란도 정자각에서 걸어서 가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서풍바지를 한 바퀴 도는 트레킹은 90분 정도 걸렸습니다. 서풍바지로 가는 길은 산책길이 잘 되어 있는데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어서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전망대와 쉬어갈 곳들이 있어서 주변 경치 감상하며 가기에 좋았습니다. 백령도도 좋았지만 대청도도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 전망대 여기도 텐트 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대청도 관광할 때 서풍바지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옆모습을 하고 있는 대갑죽도도 자주 봤습니다. 어민들의 무사귀환을 기념하는 섬으로 대청도에서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서풍바지 전망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상당히 넓고 좋은 위치에 만들어져 있는 전망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간 곳이기도 합니다. 서풍바지는 고도가 약 100m에 이르는 하얀 규암 덩어리로 웅장한 수직 절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어 특이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서 아주 볼만했습니다. 광활한 바다도 예쁘고 바람도 꽤 불어서 여름철 시원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서풍바지인데요. 비록 캠핑은 할 수 없었지만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것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전망대 위쪽은 바람이 불었지만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전망대에서 이제 마당바위를 보러 갔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전망대를 보니까 다음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높은 곳에도 작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에서 염소가 보이는데 정말 건강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령도와 대청도가 흑염소도 좋다고 합니다. 산길을 걸어서 마당바위에 갔습니다.
마당바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쉬어가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대청도 섬 끝자락에 있는 마당바위는 평평해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저 멀리 소총도도 보이고 기름 아가리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광란도 해변도 보고 다시 광란도 정자각으로 갔습니다. 원래는 대청도에서 하룻밤 텐트를 치고 자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금지 구역이 많았습니다. 매바위 전망대를 다시 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섬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남는 대청도였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소총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도에서 소총도까지는 배로 2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섬인 소총도는 걸어서도 섬을 다닐 수가 있는데요. 섬 끝에서 끝까지 도보로 2시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에 버스나 택시는 전혀 없습니다. 식당과 슈퍼도 하나씩 있습니다. 소총 대합실을 중심으로 관광지는 분바위와 소총 등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 가장 힘든 섬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섬이지만 해변가로는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도보 관광으로도 반나절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총 대합실에서 먼저 분바위를 보러 가는데 바로 오르막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동 마을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요. 아담한 오촌 마을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정자가 있어서 봤는데 과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에 폭발 사고로 희생되신 67인의 덕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대청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소총도의 길입니다. 섬 절반이 경사도 있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분바위 탐방로로 가시면 지름길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자전거를 놔두고 걸어갔는데요. 분바위 위쪽으로 있는 정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경치가 상당히 좋은 곳으로 주차장과 화장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지만 텐트를 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해저살 분도 있어서 분바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총도의 분바위는 스트로마 톨라이트 천연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분칠을 한 듯하다고 이름 붙여진 분바위는 월띠를 이루고 있어서 썰물 때면 바닷길을 걸으며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계단이 있어서 바다 쪽으로 분바위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에는 아쉽게도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습니다. 분바위 가실 분들은 썰물 시간을 알아보고 가시면 더 많은 볼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멘트처럼 하얀 바위들이 있는 게 이국적인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바위 관광지의 소총도라고 바닥에 글씨도 있네요. 분바위에서 보이는 작은 섬도 바라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안개가 있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좋아져서 주변 풍경을 보기에 좋았습니다. 소총도에 와서 길이 험해서 놀랐는데 분바위는 상당히 볼만한 바위였습니다. 분바위를 충분히 둘러보고 다시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근데 확실히 소총도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관광객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총도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민박하며 민박집 차량을 부탁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바위 탐방로 입구에 세워둔 자전거가 그대로 있네요. 예동마을을 지나가다가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어서 잠깐 구경을 하였습니다. 여기 근처에 돈백나무 자생 북한지도 있습니다. 소총도에서 가장 큰 마을인 애동마을은 아담한 오촌 마을인데요. 파출소부터 우체국, 보건소까지 다 있습니다. 소총도에서 유일한 식당인 해병식당도 애동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총도의 유일한 슈퍼도 애동마을에 있습니다.
슈퍼는 작은 슈퍼로 필요한 물품들만 있고 사장님 일하는 동안에는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소주 살 수 있었고요. 이제 소총 등대를 보러 가겠습니다. 소청 등대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길 위주로 막판에 경사도가 심해서 힘들었습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야 소청 등대에 가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소청 등대에서 야영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소청 등대 가는 길에 이런 정자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날씨는 좋지만 길이 계속해서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꽤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봤던 정자에서 조금 더 가면 지금의 정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소청 등대가 보입니다.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지나서 소청 등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소청 등대는 1908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등대입니다. 관사를 지나서 소청 등대를 보러 갔습니다. 순간 등대 스탬프 투어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소청 등대인데요.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지만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엄청 큰 등대는 아니지만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소청 등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도 아름답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바닷물이 정말 깨끗하게 보입니다. 소천 등대에서 벤치에 앉아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푹 쉬어줬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 참 좋았고요. 1층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등대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방명록과 스탬프 도장도 있습니다. 소청 등대에서 야영을 할 수가 없어서 잠잘 곳을 찾다가 그냥 바로 정자로 갔습니다. 바람이 꽤 부는 곳이지만 충분히 텐트 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텐트 치고 바다를 바라보며 저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저녁 식사로 라면을 먹어줬습니다.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저녁은 항상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여행 경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요. 해질녘 풍경도 원 없이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대청도가 보입니다. 혹시 몰라서 잠을 자는 동안에 랜턴을 켜지 않고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났습니다. 전날엔 날씨가 좋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안개가 정말 자욱하게 있고 텐트도 다 젖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챙겨서 배를 타러 소청 대합실로 갔습니다. 근데 이날 안개로 인해서 백령도와 인천 가는 배 모두 결항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요. 어쩔 수 없이 소청도에서 하루 더 자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소청도 항구를 자세히 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잠을 잤던 정자가 있었지만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소청 대합실이나 휴게실에서 자고 싶었지만 해안가 근처로 안 된다고 하고요. 동네 어르신께서 폐교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일단 갔습니다. 소청 분교로 작은 학교입니다. 여기도 야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허락을 받고 조용히 잤습니다. 이날 저녁에 비 소식도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하루 더 있다 보니까 동네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게 되고요. 야옹이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녁 식사는 라면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슈퍼 문이 늦게 열려서 필요한 물건들 뒤늦게 살 수 있었고요. 소청도에는 철새들이 많이 있어서 철새 연구센터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슈퍼 앞으로 분리수거장과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기 좋았고요. 편하게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날씨가 좋아서 소청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드론 금지 구역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소총도에서 바로 인천가를 배를 타면 되는데요. 전 서해오도 방문 할인을 받아서 표를 구입해서 다시 백령도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배 표값 70% 할인을 받으니까 저렴해서 좋았고요. 푸른 나레호로 소총도에서 백령도까지는 1시간 20분 거리고 요금은 사람은 5,000원, 자전거는 4,500원입니다. 백령도에서는 다시 사곳해변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고요. 다음날 아침에 사곳해변을 다시금 산책하고 배를 타러 갔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다녀온 백령도, 대청도, 소총도 자전거 캠핑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르막 길들이 많아서 좀 힘들긴 했지만 충분히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전거와 백패킹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찍어 봤는데요. 백패킹 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항에 무사히 도착해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일산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 다녀올 만한 백령도, 대청도, 소총도였습니다. 기회되면 다시 가고 싶은 섬들이고요. 대청도의 서풍바지 야영은 언젠가는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